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고 현재 대기업에서 해외 파트를 맡아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아주 건실한 남자이며 임신 중인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만남이었고 특이한 결혼이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내와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외박도 자주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잘 안 하던 사람이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어떤 날은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캐리어를 들고 2, 3일 정도 여행도 다니더라고요. 아이가 잘 생기질 않는 데다가 산부인과를 자주 다니다 보니 많이 지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 별말 안 하고 보내주었어요. 저는 아내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저를 거부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등을 돌리고 잘 때가 많더라고요. 조금은 서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 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다닐 정도니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성우야, 내가 전부터 내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싶었었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계속 피했던 거 기억나냐? 아니 드디어 이 형님이 베일에 쌓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재수씨하고 같이 나올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나가겠다고 말을 해주었고 아내에게도 말을 하니 갑자기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 잘 꾸미지도 않던 아내는 만나기로 한 당일 한껏 꾸미더군요. 그래도 남편 친구이니 제 얘기 살려주려고 이쁘게 꾸민 것 같아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였고 그때 본 친구의 여자친구는 정말 충격적이게 아름다웠습니다.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엄청난 상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아내와 결혼한 게 후회될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박소희라고 합니다. 저희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분이시라면서요? 앞으로 자주 봬요.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와는 반대로 너무나 상냥하고 애교가 많았으며 웃는 모습이 남자를 살살 녹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눈동자가 너무 맑고 예뻤고 그 눈빛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이상형에 가까웠죠. 아니 완벽했습니다. 소혜 씨에게 너무나 완벽한 미인이시라고 말을 하니 본인은 그냥 겸손하게 보통 정도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해볼래하고 있었는지 친구 여자친구에게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고 아내는 제 발등을 하이힐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옆구리를 찌르며 정신 안 차려? 아주 이쁜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구만.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따라 나온 거라고. 입 좀 다물고 정신 꽉 잡고 있어라. 그만 쳐다보고. 하고 말을 하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대놓고 보고 있으니 당연히 질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원래도 질투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아내와 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소희 씨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오빠, 남자친구랑 한 번씩 싸우면 제가 말빨에 못 이겨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약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으니 답답해요. 오빠는 남자친구랑 오래된 친구니까 어느 정도 약점 같은 거 알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약점이요? 당연하죠. 아니, 엄청나게 친한 친구니까 그 정도는 껌이죠. 근데 지금 알려드리기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번호 알려주실래요? 따로 연락드려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을 하니 첫 만남인데다가 남자친구의 친구라서 불편해하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소희 씨는 흔쾌히 자기 번호를 제 핸드폰에 입력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번호 잘 안 알려주는데 솔직히 자기 남자친구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언제 따로 한번 만나서 친하게 지내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윙크를 하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그 윙크 한 방에 또 해벌레 하고 있었어요. 소희 씨의 첫 인상은 너무 부드럽고 화사했고 그 미소는 남자를 녹이는 미소였는데 깐깐하게 보여서 남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 같이 보였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쉽게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았어요. 저는 연락처를 주는 소희 씨를 보며 너무 좋아서 웃을 뻔했지만 표현하지 않고 침착하게 바빠서 시간이 없지만 소희 씨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언제 만나서 술 한잔 사드릴게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소희 씨는 역시 자기가 남자 보는 안목은 여전히 좋은 것 같다며 저에게 멋있는 남자라고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사람은 좋은데 좀 쪼잔한 면이 있다며 벌써부터 자기 남자친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소희 씨와는 통하는 게 참 많았고 공통점도 많아서인지 오히려 제 아내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소희 씨의 이상한 매력에 벌써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데 친구 여자친구한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저는 바람기가 많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소희 씨와의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쯤 아내와 친구는 뭘 하고 온 건지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하게 얼굴이 붉어져 보였고 아내 립스틱 자국이 아까보다 많이 연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뭐야, 와이프랑 친구가 화장실 간다더니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온 건 아니겠지? 하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 친구는 전화도 자주 하고 놀러도 자주 오기도 하고 밖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 커피도 마시는 그런 허물없는 사이였거든요. 저는 아내와 제 친구가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제가 상상하는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희 씨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만난 김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즐거운 날인 만큼 오랜만에 클럽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춤이나 추자고 하였고 아내와 저는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하니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 클럽에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 소희 씨가 춤을 추기 시작하니 그 주변이 빛이 나기 시작했고 클럽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소희 씨의 춤추는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소희 씨는 자기 남자친구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 앞으로만 와서 제 품에 안기듯이 춤을 추었고 이상하게 제 아내와 친구는 서로 짝이 되어 춤을 추는데 제 아내도 친구와 너무 잘 맞아 보였어요. 그렇게 춤을 추다가 자리로 들어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소희 씨는 생각보다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한참을 소희 씨 술 마시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소희 씨는 저에게 다가와 오빠, 남자친구한테 듣기로는 두 분 사이 좋다고 들었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부부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았고 요즘 아내가 바깥 활동을 자주 한 데다가 최근 들어 더 사이가 안 좋아졌고 냉전 중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나가더니 오랜만에 동창들하고 술을 마시고 클럽까지 가는 건 좋은데 날을 새고 아침 7시쯤 들어왔더라고요. 아내도 사실 남자를 밝히는 여자라서 어느 놈하고 원나잇을 하고 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내가 원나잇을 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늘 말을 하니 어쩌겠어요. 믿어줄 수밖에요. 사실 아내와 저와의 첫 만남은 클럽에서 원나잇으로 만난 케이스거든요. 결혼 전 아내는 여러 남자들하고 연애도 하고 원나잇도 즐기는 자유분방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제 친구하고도 혹시나 이상한 만남을 가지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아닌 상상을 해본 적도 많았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소희 씨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오빠, 밤에 언니랑 같이 앉아요? 그래서 언니가 서운해하는 거 아닌가? 요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랑 나눠요? 한 번? 아님 3번? 혹시 2주에 한 번은 아니죠? 하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소희 씨는 술에 약간 취해 있으니 의외로 그 이쁜 입에서 야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무슨 야한 농담을 저렇게 잘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농담 섞인 말투로 에이, 소희씨,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이냐고 물어보셔야죠. 절 뭘로 보시고. 왜요? 확인시켜드려요? 하고 말을 하니 소희씨는 하얀 이를 반쯤 드러내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데 정말로 친구 여자만 아니면 확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저는 소희씨에게 아내가 밤마다 피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일부러 매일 서너 번씩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니 소희씨는 대단하다. 오빠 진짜 보기 드물게 대단한 정력가네요. 언니는 너무 행복하겠다. 부러워. 우리 오빠는 이게 뭐야. 뭐만 하면 픽. 술 안 먹고 해도 픽. 전생에 너무 많이 해서 이번 생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건가 봐요. 하고 너스레를 떨며 말을 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술에 취하니 본색이 드러나는 소희씨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예뻤고 매력이 넘쳐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소희씨는 아내에게 언니는 원나잇 해보셨어요? 요즘 원나잇 안 해본 순진한 여자는 없을걸요? 하며 엄청난 질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술에 취하니 거침없는 직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몇 번 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들과 즐기는 게 짜릿하고 흥분하게 된다고 말을 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내는 약간 열받은 말투로 소희씨, 우리 몇 번 만난 적 있던가요? 나 소희씨 오늘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대놓고 나쁘끄러운 말을 서스럼없이 하네. 소희씨가 궁금해하니 대답해 줄게요. 원나잇이라 많이 해봤죠. 한 20번은 넘게 했으려나? 왜요? 내가 그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촌년 같아요? 하며 예민하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제 친구에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면서 나가버렸고 저는 둘이 나가든지 말든지 소희씨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소희씨는 아까 매일 서너 번씩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보았고 저는 사실이라고 말을 해주며 아내와 하는 것도 부족해서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하고도 한 번씩 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희씨는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이라면 소희씨의 마음을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떡밥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씨, 아까 소희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남자친구 하나 둘 것처럼 말을 하던데 내가 소희씨 남자친구가 되어주면 안 될까? 하고 물어보니 역시나 당돌한 소희씨는 에이, 오빠가 이미 제 남자친구잖아요. 뭘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실까나? 전 아무한테나 번호 안 줘요. 남자친구한테만 주는 거지. 자, 이거 봐봐. 남자는 지금 현재 남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자기. 내가 이렇게 힘센 자기 하고 저장해놨잖아요. 또 여긴 엄마랑 아빠랑 친구 2명, 그리고 우리 언니랑 동생. 이게 다예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강단이 있는 대단한 여자가 박소희 이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제 옆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부드러운 손으로 제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전기가 통하는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희는 저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5초 내로 받아야 한다면서 그 안에 안 받으면 바로 아웃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황당한 조건에 어떻게 사람이 5초 안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며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소희는 그런 제 표정을 보았는지 당황한 모습 너무 귀여워. 오빠는 얼굴도 잘생겼고 힘도 좋고 잠자리도 잘한다고 하니 내가 봐줬다. 딱 10초 줄 테니 내가 전화하면 꼭 받아라. 하고 말을 놓으며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연하가 반말을 무심코 내뱉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가 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쓸데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저는 알았다. 내가 소희 전화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받을게.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분도 너무 이상 야릇했으며 소희가 말하는 그 자체가 흥분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친구와 아내는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들어오지 않았고 솔직히 아내와 친구가 빨리 안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그런 생각한 지 10분이 조금 지나니 아내와 친구가 들어오는데 이번엔 정말 두 사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도 소희하고 즐기고 있는 중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럽에서 즐기다가 노래방으로 이동을 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소희의 노래 실력은 가수 뺨치게 잘 부르더라고요. 소희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솜씨도 좋았고 아직은 제가 겪어보질 않아 모르겠지만 그것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확 트인 요즘 여자였습니다. 겉모습은 접근하기 힘든 도도한 고양이상이었지만 알고 보니 부드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아내가 또 질투를 할까 걱정하며 눈치를 살펴보려는 순간 친구와 아내는 또 어딜 간 건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씩이나 사라지는 건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소희는 오빠, 나 오늘 오빠 처음 봤는데 너무 맘에 들어. 5년 사귄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며 기습적으로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저는 친구 여자친구인데 소희의 공격적인 모습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소희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고 몸이 가는 그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소희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여자였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선을 넘을 수도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았고 그 선에서만 오늘을 즐기자는 무한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100%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 소희는 계속 포옹을 하며 노래를 불렀고 그때 제 아내가 들어오면서 소희와 저의 모습을 보고 둘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니들 미쳤구나? 하며 소희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당황했을 법도 한데 소희는 아씨 이 언니 보기보다 은근 손이 맵네? 야 아까부터 내가 보기에는 너랑 내 남자친구랑 둘이 키스한 것 같던데? 아까 남자친구 입술 보니 네 립스틱 색이 약간 묻어있는 것 같던데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야심한 새벽 시간에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어디 가서 뭐라고 했을까? 나 되게 궁금한데. 옆에 모텔 하나 있던데 거기 있다 온 건가? 둘이 알콩달콩 이야기만 하다 왔자요. 아이고 우리 남친님은 어디서 뒹굴다 왔길래 멀쩡했던 머리가 까치집이 돼가지고 왔을까요? 응? 언니야 말 좀 해봐요. 왜 아까처럼 말을 못해? 응? 솔직히 나는 여기 오빠하고 입술만 맞대고 포옹밖에 안 했는데 둘은 열심히 한 몸이 되어 돌아왔네. 참 뻔뻔도 하지. 하며 아내와 제 친구에게 말을 냈고 아내는 소희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내는 아까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가고 그게 몰라. 그게 뭐 어쨌다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제 친구 손을 잡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났고 노래방에서 술을 열심히 마시던 소희는 술에 취해버렸고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잡고 소희가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얼마나 취해버렸는지 오피스텔 앞에서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고 소희가 알려준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소희가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외출복을 벗겨주었고 잠옷으로 갈아입혀주곤 집에 가려고 나오려는 그때 소희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힘차게 자기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사실 소희는 잠든 게 아니라 잠든 척 한 것 같았어요. 소희는 집에 가지 말라고 했고 저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데다가 곧 출근 시간이어서 나가봐야 된다고 말을 했더니 오늘 하루는 자기 옆에 있어달라고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회사가 더 좋아? 아니면 집에 있는 오빠 아내가 좋아? 아님 내가 좋아? 하고 물어보았고 그렇게 깐깐한 소희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회사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아내에게는 바로 회사로 갈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 소희는 저를 꽉 껴안아 버렸으며 결국 소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었고 친구의 여자친구인데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전 내내 피곤했지만 소희와 저는 여러 번 사랑의 선을 넘고 또 넘어버렸습니다. 소희는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소희와 저는 잠에서 깨어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소희는 또 집이 답답하다며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말을 건넸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그냥 보통의 연인들처럼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 보니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희와 깊은 포옹을 하고 소희 집으로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니 제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는데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제주도 큰언니 집에 가서 서너 달쯤 살다 오겠다며 소희 그년을 만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밥 해먹고 잘 살고 있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되어버린 거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통화를 하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거니 이미 수신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하고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고 저는 아내도 없고 해서 이제부터 소희에게 집중하여 소희를 완전한 내 여자로 만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하고는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 데이트도 했고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렇게 소희와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소희가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니 만나자마자 제 친구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청첩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하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축하는 못하겠고 이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니 결혼은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소희는 결혼을 하고도 저하고는 그대로 변함없이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딱 살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하며 저한테 1년만 기다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1년이 아니라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을 해주었고 소희의 손을 잡고 약속을 했어요. 그 후 소희는 친구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남을 가졌으며 그렇게 저희들의 사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지체 없이 이혼을 해주었고 소희는 정확히 1년이 지나자마자 제 친구와 이혼을 하더군요. 소희의 시아버지가 아들과 1년만 살아준다면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1년이 지난 지금 그 재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소희랑 무슨 관계인지는 안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혼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내에게 청첩장이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혼 상대는 제 중마고우인 소희 전 남편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와 소희는 우리도 이대로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저 역시 아내와 제 친구에게 소희와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내는 제 중마고우 친구와 살고 있고 저는 친한 친구 아내인 소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소희는 현재 임신을 하여 얼마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소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원나잇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할 때 의미심장한 소희의 웃음을 보고 말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의 결혼 생활과 육아의 시작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